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 밀리면서 4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 공세로 한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약세로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726선에서 어제보다 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얘기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프리즌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이라고 하죠.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관람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증권 칼럼니스트 김중근 씨의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도 매일 한 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약세로 출발했지만 낙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장중 잠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어서 여전히 프로그램 매물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IBM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한 17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프로그램 매물에 밀리면서 나흘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0시 구간 이후로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다시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1720포인트 중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개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300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도 소폭 더하고 있습니다. 300원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이 900원 이상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투신과 증권을 중심으로 매물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2,000원 이상 넘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그래도 견조한 흐름입니다. 오늘 빨간불을 펴면서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0.4포인트 오르면서 4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1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5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매도 주체가 없는 가운데 코스닥 강보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이 매수하다가 현재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개인이 20억 원, 외국인 30억 원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2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1원 하락한 121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16원으로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아일랜드 국제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에 유로화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모레 부동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건설주가 어제 이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남강토건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과 벽산건설 3%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강보합권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주에서 조선주도 오늘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발 한파의 하락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이 수주 기대감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악재보다 호재 민감한 장이 연출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한진중공업 0.3% 오르고 있습니다. 터치패널 관련주도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가 증가되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메지스가 10%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ELK가 6%, 미성 포리테크가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1%에서 3% 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장에서 빛을 발하던 LED 관련주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업황이 불투명하다는 증권사 악평에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3%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4% 급락하고 있고 루멘스가 8%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CJ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 오르면서 73,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간 CJ는 무려 28%나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 7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5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CJ는 자회사의 리스크가 감소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꾸준히 오르면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한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면서 연기금과 투신의 매수가 지속된 등도 주가 강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역시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우위가 강하게 기록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725포인트 약보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최근 시장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던 대형 IT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간 참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한 1%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백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 반전하게 됐는데 현재는 다시 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장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예, 여전히 저는 1800 지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게 가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전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크게 2% 이상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6포인트 정도 지수가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 장 상승력이 내성이 강한 장으로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건설주가 다시 이틀 동안 급등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다시 유동성 장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1700 초반선은 바닥으로 찍고 이제는 연기금 내지는 다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여기 1700 초반선은 바닥으로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한 그런 큰 힘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최근에는 쉬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CJ, 방금 전에 나왔던 CJ라든가 아니면 금호석유 같이 옐로우 칩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힘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어저께 같은 경우 2% 정도 급등을 하고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권은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동남아에서 가장 증시 상승력이 탄력이 가장 강한 나라로 부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많게 잡지도 않고 1800 정도 지수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지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께서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무난히 1800선 도달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당분간은 근데 1800 지수라고 하더라도 한 5, 60포인트 정도가 남아있는데 크게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지수업종 종목으로 들어간다면은 큰 수익은 날 수가 없고요. 예.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같은 경우도 제약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 실적이 우량하고 굉장히 내용이 좋다면 충분히 상승 탄력이 그보다는 지수 상승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약주 같은 약간은 이제 지수 관련과 연관이 없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약주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가지고 나온 종목은 00300 부강약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사 내용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요. 일단은 시가 자본총액이 1,800억 정도인데 매년,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억,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600억. 그리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이상의 매출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매년 한 300억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자본총액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이 순이익이 많이 쌓이는 아주 우량한 회사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아주 기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보비르라는 그 B형 간염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게 1차에 사용하는 B형 간염 치료제고 2차로는 헵세라라는 이제 이런 그 신약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레보비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임상 3상 단계에서 중단이 됐지만요. 다른 회사와 지금 물색 중이고 중국의 경우는 3상 실험이 마친 그 상태라서 중국 쪽에서 아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블루니세린이라는 이제 신경정신 분열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3상 그 실험을 마치고 9월에서 10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굉장히 매출의 지단 역할을 일으킬 거로 보이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은 4월 달에 한 19,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는데요. 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 M&A 설입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인 바이에사가 그 피인수하겠다는 설이 나돌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사실 무근이라는 설 때문에 5월 달부터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그 담당자 연결해 본 결과 부강약품은 그 회사 내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M&A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설이 나돌아서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중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저는 이제 요런 그 5월 25일 바닥권에 다시 도달한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금일도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13,000원 초반으로 왔기 때문에요. 13,000 지금 현재 200원인데 요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 주가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줄이라고 보여지고요. 손절은 12,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12,00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15,000원 그 상승 탄력이 더 세게 붙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악재로는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기획 세무조사가 아니냐. 그리고 주식 담당자 통화해 본 결과는 7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런 내용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사 내용이 굉장히 펀더멘털이 우량하고 세무조사도 사실상 기획이 아니고 4년 만에 오는 세무조사인데 성실 납부자이기 때문에 7년 만에 이렇게 오히려 정기 세무조사가 늦어진 만큼 전혀 문제는 안 된다고 하니까요. 내용도 괜찮고 세무조사도 전혀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신약에 의해서 기대 상승치에 의해서 1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배 박사님께서는 부강약품을 관심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요. 지난주 비츠로테크를 말씀하셨고 지지난주에는 서부트럭터미널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 모두 굉장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죠. 부강약품 역시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제시를 하셨죠. 자, 다음은 법학박사 배찬수의 증시와 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식에게 주식 무상증여시에 세금을 떼야 하는 겁니까? 라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부분 이제 세법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증여세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그 1억 이하일 경우는 10% 세금을 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억 정도를 증여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비례적으로 이제 가중이 되는데요. 최고치는 30억 이상일 때는 10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고 플러스 30억 초과분의 50%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40억 정도를 무상 증여를 받은 그 윌비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한 15억 정도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3천만 원을 자녀한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3천만 원이 되고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아닐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는 이제 무상으로 그냥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은요, 그 증여를 한 전후로 해서 2개월, 그러니까 60일 정도의 평균 가격으로 해서 과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그 세금을 증여한 이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과세 기준이 평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요. 내려간다 그러면 평균 가격이 낮아지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윌비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제 연말로 보라고 한 게 6월 22일 날 증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8월 22일까지는 크게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아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건 이제 덤으로 이제 그 세법과 관련돼서 주가의 흐름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예, 굉장하네요. 자식에게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세금,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30억 이상일 때는 10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배찬수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의 증시 격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아시아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예, 현재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약보합,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변국 증시가 혼조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휴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오늘 1%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9,300선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주택지표 둔화세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주의 실적 악화 전망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9,300선에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권입니다.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오름폭을 다소 늘렸는데요. 0.7% 오른 2,4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홍콩 증시는 일제히 약한 모습이죠. 홍콩 H지수와 항생지수가 약보합권이고요. 대만 지수, 호주 지수, 베트남 지수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오늘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바다의 날 휴장에서 돌아온 일본 증시가 오늘 1%대로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부터 봐주시죠.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오전장 약세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1.2% 하락한 9,295.1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 증시가 3% 넘는 하락을 했었던 만큼 이러한 여파가 어제 일본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전장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후장 들어서 과연 9,3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샤프 같은 경우에 중국 내 LCD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LCD TV 출하량을 240만 대로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개설하고 그리고 디자인 공장까지도 개설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LCD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에서 86엔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정부가 엔화 개입이 예상된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엔화 강세 기조가 이어져 나가면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채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담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가운데 과연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 기조를 억누르기 위한 엔화 개입이 되었을 경우에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과연 일본 정부에서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엔달러 환율이 86.75엔선 정도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86엔선이 붕괴됐을 경우 일본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9,300선의 눌림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휴장 효과로 인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또한 꾸준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9,300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일본 증시를 제외한 다른 주요국 증시는 그래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요. 중국 증시가 어제 2% 이상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급등 이후 시장에서 계속적인 강세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500선의 눌림목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고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1.31% 상승한 2,507.8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가 과연 지금 지수의 움직임에서 2,500선의 돌파 여부가 가능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GDP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국가가 이제 경제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전망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종전의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 또한 종전의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GDP 성장률도 종전의 9.9%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의 지표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의 수정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악재가 없는 가운데 반발 매수의 유입이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500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2,5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국 본토지수 2,500선의 지지 여부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우영권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요청해 주신 분들의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해서 여러분들께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닉네임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매수하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비중이 몇 %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문자가 들어왔었는데 비중이 뭔가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한 종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문자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SK컴즈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634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19,6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4%나 급등하면서 2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SK컴즈부터 봐주세요. 예, SK컴즈 잘 매수를 하셨고요. 그 대표적인 인터넷 이제 포털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 SK컴즈 대표가 한 말이 검색 점유율을 20% 이상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그 기대 성장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까지 쭉 가져가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자체도 보면은 그 11,900원 선을 4월 달에 찍고 한 100% 정도, 2만 원 선까지 100% 정도 상승은 했지만은 추세적으로 21선을 깨지 않고 쭉 이루 가다가 이제 최근에 2번 정도 눌림목 조정을 오고 오늘부로 이제 다시 4% 정도 오르면서 21선을 그 재탈환을 했기 때문에요. 무난하게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해지리라고 보여지고요. 지수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지수가 많이 반등을 해준다면요. 충분히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가주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 고점 22,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25,000원이고요. 좀 약간 더 목표를 높게 잡는다면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예, SK컴즈 상담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자,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을 일컬어서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역모기지론, 2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입니다. 자, 이것은 장기주택 저당 대출이라고도 하며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또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규민 아버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제1기획인데요. 제1기획을 12,700원에 20%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샀는데 힘이 없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제1기획 보겠습니다. 예, 제1기획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광고 회사고요.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떤 테마로 형성되기가 좀 어렵다는 점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효과가 이번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어떤 그런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이 곽감을 받기는 좀 어렵지만요. 최근에 이제 광고 규제 완화와 그리고 이제 민영화 미디어 10대 랩을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곽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액면 분할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액면 분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서 11,000원대와 그리고 13,000원대를 계속 박스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요, 한번 탕승 탄력을 받으면 13,000원 넘고 넘어가게 되면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요,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최근에는 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탄력을 받는다면 13,000원대를 넘어가면은 15,000원, 16,000원, 7,000원까지도 가능하지만요. 상당 기간 오래 걸려 보이고요. 장기 보유를 하실지 단기 보유를 하실지 그 분이 뚜렷하지 않은데요. 장기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져가시면은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시고 치고 빠지고 하시는 매매라면요. 이런 종목은 한 13,000원 정도에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충분히 한번 가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단기로 보신다면 13,000원, 13,500원 내지는 13,000원 내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제일기획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S1을 보겠습니다. S1을 58,000원에 30% 사신 분이 계십니다. 친절한 상구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예, 수익성이 얼마나 날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보겠습니다. 예, S1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콤 등 그런 보안 시큐리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1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익이 급신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면에서 매우 우량하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우량한 만큼 이제 최근에는 4만 원 선에서부터 5만 원을 넘어서 지금 6만 원 근처까지 다가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대학인데 2020년까지는 세계 10대 보안 회사로 도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 대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 3대 사업이 추가로 이제 요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사업하고요. 그리고 환경 방제 모니터링 사업하고요. 에너지 자산 보안 사업,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이제 추가로 계획했다는 건 그만큼 회사 내부적으로 잉여 자산 가치가 많고 추가로 이제 다른 사업 쪽으로 많이 도약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각광을 받는 회사고요. 최근에 오히려 이제 자문사에서 랩 어카운트 사업, 그쪽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간 7공주 파에도 속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회사 내용이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추가 상승 여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요. 6만 원 선을 뚫고 넘어간다면 한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지리라 보여집니다. 예, S1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요. 배 박사님, 예. 이번 주 금요일에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예, 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제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의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 해드린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물 옵션 같은 경우까지 융합해서 특히 이제 재테크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보이시고요. 금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동부증권 여의도 본사에 있는 대강당에서 실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증권 홈페이지에 강연에 클릭을 해보시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많이 재테크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이십니다. 예, 사실 방송 시간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 박사님의 말씀을 길게 들어볼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주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파생 상품에까지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또 금요일 4시 반에 동부증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SS 반도체를 볼게요. SS 반도체는 하나996님께서 주신 종목이고요. 6,720원에 40% 갖고 계십니다. 올해까지 보고 가려는데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예, 바로 그런 내용에서 보고 가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이 많이 나리라고 보이시고요. STS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전문 업체죠. 그리고 이제 크게 반도체 이 매출로는 실적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급신장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들어서 이제 실적 호전 시즌에 힘입어서 5,000원 선부터 이제 6,000원 중후반까지 이제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올해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탄력이 일어나면서 주가를 견인해 주리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뭐 크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않으신다면요. 연말까지 가지고 간다면은 7,000원 선을 넘어간다면 한 8,000원 선까지는 이렇게 한 20-3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대형 매우 우량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STS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코언을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 그리고 비중은 20% 있으십니다. 용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휴원도 바로 받아볼까요?
예. 시간이 다 된 것 때문에 빨리 방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5,000원 선에 매수하셨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수 많이 상승한 반면에 5월 25일자 가격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앞 고점은 8,000원부터 급락을 했는데 회사 내용을 보면요. MP3를 주력으로 만드는 멀티미디어 기기 업체이기 때문에요. 매출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은 굉장히 우량합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5억에서 2009년도는 126억으로 한 10배 정도 이 순이익이 신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38억으로 전년 대비 20% 정도 순이익이 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요. 그 MP3라는 그런 자체가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 부품 업체들도 회사가 실적이 우량함에도 인해도 이제 많이 그 각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는데요. 종목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정도 가격선이면은 굉장히 저가에 매수를 잘 하셨고요. 회사 펀더멘탈 보더라도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가신다면 7,000원 내지 8,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나리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배 박사님, CJ도 함께 볼게요. CJ를 61,000원에 30% 갖고 계신 분, 주식 블랙홀님, 우리 또 단골 패밀리이신데요. 굉장히 잘 사셨어요. 61,000원에 갖고 계신데 오늘장 7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주식 블랙홀님이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그 블랙홀로 빠져들듯이 이렇게 많이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상담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CJ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주가 많이 오른 종목으로 아까 전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주회사의 테마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회사들이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지분평가 이익을 받게 돼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CJ 뭐 그 홈쇼핑이라든가 CJ 인터넷 아니면 CJ 그 자회사들이 약 1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한 6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종합지수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지금 74,700원은 윗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왔지만요. 지수 상승과 힘으면서 충분히 더 각광을 받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만 원에 사셨으면요. 그냥 길게 보시고 뭐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나셨으니까 2배 정도 수익을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배찬수 배박사 전문위원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가을바다님께서 책 선물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연극 티켓 보고 싶으신 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만나뵐 텐데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이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